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성덕수 교수님께서 제10판 신임법 강의 외독 975페이지 아까 잘린 부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차 추천과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이행 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과 사용자 책임의 비교. 이 두 책임은 모두 타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인 점에서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전자는 이미 현존하는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나 후자는 기존의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전자, 채무자의 책임, 사용자 책임. 동그라미 2번 전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동그라미 3번에 391조에서는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759조에 의하면 독립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4번에 391조에서는 면책이 불가능하나 756조에서는 면책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5번에 391조의 경우에 이행보조자는 채무인이 책임지지 않으나 756조에서 피용자도 불법행위 책임진다. 동그라미 6번에 391조에 의한 채무자 책임에는 소멸시효의 원칙이 적용되나 사용자 책임에는 766조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이거 그 학교 시험에 중간고사가 100점이라 그러면 50점짜리 사례 하나, 그 다음에 25점짜리 2개라 그러면 2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방가르사의 책임능력. 채무자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 시가 문제된다. 생각컨대 고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에 위법한 결과와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자는 과실에 종용하는 무관하다. 결국 책임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정 대리인 이행보조자에게도 책임능력이 요구된다고 새겨야 한다. 방간 5번의 면책 특약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면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던 경우 그러한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문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도 유효한지이다. 그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면책 특약이 책임 발생 후에 행하여졌다면 그것은 설사 고의에 의한 책임에 의한 것이라도 채무면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책임 발생 전에 고의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은 사실일사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보조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에 비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한 중과실에 대한 면책 특약은 유효하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보통거래 약관 안에 있는 면책 조항에 대하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다. 양가 6번의 증명책임. 채무자의 유책 사유의 증명은 누가 하여하는가? 여기에 관하여 다솔은 채무자가 자기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판례는 이행불능과 이행기체에 관하여 다솔처럼 채무자에게 반대 증명 책임을 지운다. 사견으로 397조의 양 390조의 단서에 비춰볼 때 채무자가 반대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불완전 이행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물론 손해배상과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증명할 것이며 그때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그에게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976페이지 양가 5번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법성이 정당한 사유, 즉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소극적인 요건이다. 그리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또춘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행지체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는 유치권, 동시행의 항변권, 기한유예 항변 등이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의 또춘 이행이
이행해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이행지체의 효과. 이행지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래 채무가 소멸하였거나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되지는 않으며 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리고 그 채무는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행지체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다. 이행지체의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의 발생이다. 양가로 1번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이행지체가 성립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가로 1번에 지연배상. 이행지체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지체로 생긴 손해 발생,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이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지연배상과 함께 원래의 채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이들 모두를 제공하여야 채무행위 초청 이행이 제공한 것으로 된다. 전보배상.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예외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손해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에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그렇다. 양가로 3번에 책임가중. 민법은 지체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이행지체 후에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하고, 또 채무자가 고의 중과실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체 후에는 경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도록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이행지체의 효과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977페이지 양가로 2번에 계약해지권의 발생.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지체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해지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강제이행의 문제. 민법은 제389조에서 강제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문헌은 이행지체의 첫째 효과로 강제이행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이행은 이행지체에 기타 채무 불이행의 효과가 아니고 일반적인 채권의 효력의 문제이다. 그러한 점은 그것이 본래의 채무에 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채무에 관하여도 인정되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강제이행은 채무가 이행이 있고 강제 실행이 가능하면 채무자에게 유책 사유가 없어도 행하여질 수 있다. 즉, 이행지체의 전형적인 효과인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지권과는 다른 것이다. 요건대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에 있으면 소구력과 집행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실행할 수 있고, 그것은 손해배상 채무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채권의 효력에 의한 것이다. (3번의) 이행지체의 종류. 양가로 1번의 채권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이행주체도 종료한다. 양가로 2번에 채권자의 지체 면제. 채권자가 지체 책임을 면제하면 지체 책임은 소멸한다. 이행지체가 성립한 후에 채권자가 기한을 위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동안에는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미 발생한 지체 책임도 소멸하는지가 문제이다. 이는 기한 이후의 의사표시에 해석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때에는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 3번의 이행의 제공. 채무자가 지연 배상과 함께 본래 채무 이행이 제공하면 지체는 종료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미 해제를 하였거나 지체 후에 이행이 처분되기 이익이 없어 전부 배상을 청구한 때에는 이행이 제공을 하여 지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양가 4번의 지체 후의 이행 불능. 지체 후에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 불능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행 지체는 종료한다. 이행 불능이니까요. 예, 지금까지 본 게 이행 지체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행 불능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드리겠습니다.